그날 저는 남편과 함께 낯선 동네의 허름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지만 손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의 전남편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긴장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우리가 왜 찾아왔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남자는 머뭇거리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듯했죠. 저는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지만 남편이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은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여자와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집안과는 관계를 끊고 살려고 애써왔어요.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커피잔을 내려놓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달랐어요.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아이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노름판으로 가져갔어요. 저와 남편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 제 친자가 아니에요. 결혼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불쌍해서 책임지려고 했는데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왜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받게 했으니까요. 그 장모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장모요? 그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은이와 똑같았어요. 노름빚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든 저에게서 돈을 뜯어가려 했죠. 뭐든 이유를 붙여 돈을 요구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남자는 말을 마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화를 계속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침묵은 무겁고도 답답했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가 우리 아들 인생에 들어왔는지 내가 뭘 잘못했나 싶다. 우리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그런데도 지호는 끝까지 자기 뜻대로 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해? 내어놔야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떼어놔야 해. 저는 차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행동, 노름빛, 친자도 아닌 아이,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깨닫게 하고 이 여자를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에 접어든 이미애라고 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였지만 타고난 알뜰함과 부동산 감각을 살려서 30대부터 부동산을 조금씩 익혀 자산을 늘렸어요. 덕분에 지금은 은퇴한 남편과 다가구 임대업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동안 자식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아들 지호는 중견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고 딸 민지도 공기업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고 저는 그동안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참 행복했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들 지호가 집으로 와서 갑작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이름은 지은이고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들었어요. 지호가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으니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호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지은이가 이혼한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죠. 지호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 내가 부족한 게 뭐라고?
조건 좋은 사람 만나기도 바쁠 텐데 왜 굳이 이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지호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지은이 과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엄마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딸 민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오빠, 그건 아니지 않아. 이런 결혼은 조심해야 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 거 다 감당할 수 있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에게도 강하게 말했어요. 민지야, 나 다 알고 있어. 지은이랑 민준이까지 모두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없으면 그 사람도 민준이도 힘들어질 거라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외면해? 저는 지호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호야, 부모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결혼은 현실이야. 남의 자식을 키우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긴 하니? 며칠 뒤 지호가 지은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지호가 무슨 말을 했을지 그녀의 태도도 궁금했어요. 지은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들어오며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지호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그녀의 태도를 보며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론 여전히 의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전 남편과의 문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노름과 외도로 가족을 힘들게 했고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저 자신을 다시 세우려고 요가 강사로 일하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간 가슴 한구석이 짠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걱정을 덜어주진 않았습니다. 지은 씨, 이야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의 자식을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호가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쉽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 씨,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오빠와 지은 씨 두 분 모두 나중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예비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도 지호 씨와 함께하고 싶고 시댁에도 잘하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는 지은이와 결혼할 거예요. 민준이까지 책임질 거고 엄마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저는 단호히 말했죠. 지호야, 부모 마음은 내가 모른다. 난 이 결혼이 불안하다.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결혼은 내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의 자식과 함께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얼마나 어려울지 내가 정말 아는 거니. 그 후로도 저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계속 반대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몇 번이고 집으로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허락을 구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지호 씨와 민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간절한 태도와 아들의 굳은 결심 앞에서 결국 저는 제 뜻을 접고 말았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고집한다면 하도록 해.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내가 선택한 일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져라. 후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지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의 뜻을 꺾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모습을 보며 결국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아들의 결혼을 허락한 뒤에도 제 마음속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의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아들이 선택한 길이 고단할까봐 두렵기도 했죠.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이미 결정된 일이니 이왕이면 잘 살길 바라며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마침 제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다가구 건물의 4층은 저희 가족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 세대처럼 설계한 집이었어요. 그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끝나서 새 세입자를 구하려던 찰나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 후에 엄마의 다가구 건물 4층에서 신혼을 시작하면 안 될까요? 회사도 가깝고 새로 집을 알아보는 것도 번거로워요.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투자한 결과인 건물에 아들 내외를 드린다는 것이 좀 찜찜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왕 결혼했으니 잘 살도록 도와줘야지. 우리가 지금 사는 집도 아니고 우리가 소유한 건물인데 한 층 정도는 아들 내외가 사는 것도 괜찮잖아. 결국 저는 4층을 아들 부부에게 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다가구 건물 4층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며느리의 아들도 손주처럼 아껴주기로 다짐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지은이 참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우리 집에 와 음식을 한 상 차려오기도 했어요. 어머님, 요리는 제가 잘 못하지만 열심히 배워볼게요. 오늘은 닭볶음탕 해왔어요. 그녀의 그런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들 민준이도 귀엽게 느껴지더군요. 어느 날 민준이가 우리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제가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랑 같이 놀자. 우리 민준이 잘 크고 있구나.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도 행복해 보였고요.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지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고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면서 제 속마음의 걱정과 불만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결혼 후 첫 가족 행사였고 지호와 지은이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딸 민지도 음식을 함께 준비하며 기분 좋게 생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당일 아침 지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생일에 못 갈 것 같아요. 지은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순간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다는 이유로 결혼 후 첫 가족 행사인데 빠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따졌습니다. 지호야, 몸이 아프면 내가 혼자라도 오면 되잖아. 내 아빠 생일이야.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가족 행사부터 빠지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지호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제 가정을 꾸렸잖아요.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할 순 없어요.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셔야죠. 그 순간 마치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겨우 말했어요. 가정을 꾸린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꾸린 가정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모두 가족인데 어떻게 넌 너희 가정만 생각하니? 아빠와 내가 서운하고 속상한 것은 안중에도 없냐? 지호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은이도 제 아내고 민준이도 제 가족이에요. 엄마가 조금 저희를 더 믿고 저희 일에 간섭을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고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꾹 참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내 아빠한테는 내가 직접 전화해서 이유를 설명해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서운함과 억울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모든 걸 참고 넘기려 했지만 아들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따른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테이블에 있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 왜 저래요? 결혼했다고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새언니도 그렇고 오빠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딸의 분노를 이해하면서도 가족이 더 틀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달래려고 했습니다. 민지야, 내 오빠가 자기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크겠지. 엄마도 섭섭하긴 하지만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자. 민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러니까 자꾸 오빠가 이러는 거예요. 오빠 결혼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 집을 이렇게 외면하는 게 맞아요? 엄마가 왜 참아야 해요? 저는 민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더 커지는 게 두려워서 말을 아꼈습니다. 민지야, 내 마음 알겠어. 엄마도 속이 상하고 억울하지만 내 오빠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잖니. 아직 적응하느라 그런 걸 수도 있으니 조금 지켜보자.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어. 민지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엄마, 그걸 모를 오빠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오빠가 새언니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 참으시면 나중에 더 큰일 날걸요. 전 처음부터 계속 새언니가 맘에 안 들고 뭔가 찝찝해요. 그날 저녁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호가 안 온 거야? 응, 지은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대. 그런 핑계로 안 오는 거면 이제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지. 이러다 진짜 멀어질라.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허락했던 결혼이 점점 우리 가족을 멀어지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 저는 다가구 건물 관리 차원에서 방문했어요. 건물 외벽 상태를 확인하고 주차장도 둘러보며 정리할 게 있는지 살폈죠. 세입자들과 인사도 나누고 간단한 불편 사항을 듣는 것도 제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층에 사는 이씨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 반갑게 다가오면서도 다소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 사모님. 오늘은 웬일이세요? 요즘엔 새댁이 다 건물주라고 하던데요. 관리도 이제 새댁이 맡으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새댁이라니? 저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물주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관리하는 건물인데요. 이씨 아주머니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4층 새댁이 자기 남편이랑 같이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곧 명의도 자기 앞으로 넘어올 거라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관리에서 손을 뗀 줄 알았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층에 새로 이사 온 사람 아시죠? 그게 새댁 친정어머니시래요. 친정엄마를 모셨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다 채워서 사시는 줄 알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3층 방이 계약이 끝나 비어있던 건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들어왔다는 건 처음 듣는 소식이었거든요. 게다가 명예 이야기는 또 뭡니까? 저는 더 이상 이씨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이어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4층으로 올라가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으니까요. 4층 현관문 앞에 서서 며느리의 행동과 말을 곱씹어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명의가 넘어온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3층 방도 왜 말도 없이 친정어머니를 들였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기다리기를 한참. 저녁 무렵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지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이씨 아주머니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건물주라고 했다더라. 명의도 곧 너한테 넘어올 거라던데 이게 무슨 소리니? 며느리는 제 말을 듣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결혼할 때 반대하시더니 이제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괴롭히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괴롭힌다니? 내가 지금 내 건물 관리하러 온 거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고. 그리고 3층은 또 어떻게 된 거야? 너희 친정어머니가 이사 오셨다며? 내 건물에 사람을 들이는데 나한테 왜 얘기하지 않았니?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맞아요. 마침 3층에 빈 방이 있었잖아요. 빈 방으로 둘바엔 엄마를 모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어머님, 가족끼리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시나요? 저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를 아직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여기 오시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저도 이제 여기 살고 있으니 제 집 같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세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니?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건 내 선택이라고 쳐도 여긴 내가 건물주로 행세할 곳이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내 친정어머니라도 우리 건물에 이사 오시는 거면 기본적으로 상의를 했어야지. 너희가 가족이면 나한테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야지 않니? 그러나 지은은 전혀 사과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쏘아붙였어요. 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를 가족으로 취급도 안 해주시는 거네요.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뭘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어머님께 뭘 상의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녀의 적반하장 같은 태도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답답하고 울컥했어요. 내가 대체 이 결혼을 왜 허락했을까 하는 후회가 뼛속 깊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건물주 행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하자 남편도 크게 분노했어요. 4층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주 행세를 한다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지호를 당장 불러야겠어. 결국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지호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지호야, 내 아내가 건물주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 이걸 알고도 그냥 둔 거야. 지호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4층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건물주라고 알아야 관리도 더 쉽고 세입자들도 더 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뻔뻔한 대답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내가 건물주 행세를 해야 관리가 편해진다고? 이게 내가 할 소리니? 하지만 지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반박했습니다. 엄마, 그게 왜 문제예요? 우리 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리고 솔직히 임대받는 방도 많은데 그중 몇 개의 임대료는 저희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제 가정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한 적은 없다.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내 입으로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못하냐?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며 결혼 허락받았잖아. 그런데도 지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가족끼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3층에 장모님이 들어오신 것도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호야, 내가 지금 한 말들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모를 이렇게 우습게 보다니 정말 실망이다.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고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 민지는 새언니 지은을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평소에도 지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주 불만을 털어놨었죠. 엄마, 오빠도 문제지만 새언니는 정말 이상해요. 뭔가 뒤에서 오빠를 잘 조종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며칠 뒤 민지가 흥분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정말 큰일이에요. 제가 새언니 요가 수강생 중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기 힘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민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 말로는 새언니가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가 전 남편의 잘못이 아니래요. 새언니가 노름을 좋아하고 돈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전 남편이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혼한 거래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민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 사람이 확실히 알고 한 말이냐?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요가를 오래 배워서 새언니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있고 요가 수업에서도 종종 들리는 소문이래요. 게다가 요즘 새언니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건물주 호구 남편 덕에 팔자 폈다고 다들 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역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호가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이렇게까지 부모를 우롱하게 만들 줄이야. 내가 그 결혼을 왜 허락했을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야, 수고했다. 내 말대로라면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남편과 저는 지은의 과거와 현재의 태도를 곱씹으며 우리가 그 결혼을 허락했던 순간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며느리 지은과 아들 지호의 뻔뻔한 태도는 우리를 분노하게 했지만 요가 수강생이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 민지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의 전 남편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고 수소문 끝에 어렵게 그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처음에 전 남편은 우리와 만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어요. 그 여자요? 저는 그 사람 얘기라면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민준과 관련된 상황과 우리가 지은의 가족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하자 그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 남편은 중년의 남자로 지친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선다고 뭐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은 씨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녀와 결혼한 뒤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요. 전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요, 저도 그 사람과 결혼했던 걸 후회합니다. 술과 노름을 끊지 못했어요. 제가 갚아도 끝이 없는 빚이 쌓였죠. 처음엔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결국엔 그저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지만 담담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엔 그래도 제가 잡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민준이가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친자가 아닙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야 알게 됐죠. 처음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이로 생각하며 키웠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그의 고백에 우리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을 키우며 헌신적인 어머니로 보였던 지은의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전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집이 더 골칫거리였어요. 장모라는 사람이 딸 대신에 제게 돈을 요구하더군요. 딸 빚을 갚아주겠다면서요. 그런데 제게 뜯어간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도 없네요. 그런데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만 주저하면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명절마다 거액을 요구하는 건 기본이었죠. 딸을 보려면 그 엄마를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지은이가 그럴 줄은 몰랐으니까요. 민준이가 불쌍해서 참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장모까지 가세하니 도저히 더는 못 견디겠더군요. 저는 그날로 모든 걸 끊고 떠났습니다. 그의 눈빛엔 체념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호함도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누구 하나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오빠가 이 사실을 믿을까요? 남편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이제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 지호가 어떻게 반응하든 우린 이대로 묵인할 순 없어. 저도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지금껏 지은이와 그녀의 가족들이 우리를 우롱하도록 놔둔 게 잘못이야. 지호가 이 사실을 직시하게 해야 해. 지금 아니면 늦어. 민지도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오빠가 믿든 말든 새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오빠는 평생 이용당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지호와 지은의 결혼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걸 밝히고 나면 그 결혼이 어디로 흘러가든 우리는 더 이상 눈 감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아침 일찍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오늘 저녁에 내 집에 갈 거다. 내가 꼭 집에 있어야 한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들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뭔데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하지만 남편은 말을 아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서 이야기하자. 이건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할 일이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보자. 저녁 무렵 우리는 지호와 지은이 사는 4층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사람은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또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이런 건 좀 미리 말씀하셔야죠. 그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냉랭함에 기분이 상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쪽 소파에 친정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는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반가운 척하며 웃었습니다. 사돈,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도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잖아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뻔뻔한 태도에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배려요.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배려를 받았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은 예의를 차리러 온 날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하자 장모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사는 집인데 너무 자주 찾아오시면 부담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편과 나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지호와 지은을 마주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호야, 내가 결혼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은 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너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냐? 지호는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저도 황당하잖아요. 지은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아, 내 전 남편이 말하길 내가 노름에 빠져 빚을 지고 살았다고 하더라. 이게 사실이니? 노름이요?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 정말 내 전남편 아이 맞니? 그 사람이 민준이가 자기 친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답해봐라.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 소리까지 하시면서 왜 며느리를 못 살게 구세요? 제가 지은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모르세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결혼할 때 반대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하시네요.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호야, 내가 정말 우리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걸 들어봐라.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전날 전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전 남편의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술과 노름을 끊지 못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빚더미였고 민준이는 제 친자도 아니에요. 장모님도 딸 빚을 갚아달라며 저한테 돈을 요구했습니다. 녹음을 들으며 지은과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지은은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 다 조작이에요.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다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장모도 흥분한 목소리로 우리를 몰아붙였습니다. 사돈, 이러시면 곤란하죠. 이런 녹음 법적으로도 인정 안 되는 거 아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딸을 모욕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뭐요? 지금 누가 누굴 모욕하는 건데? 너희 딸이 우리 아들과 우리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게 명백해졌어. 이 집은 내 집이다. 너도 내 딸도 민준이도 당장 나가라. 한 달 줄 테니 그 안에 나가. 그렇지 않으면 강제 퇴거시킬 거다. 장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이 집 아들과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요? 사돈이 이렇게 야박한 줄은 몰랐네요. 한 달 준다고요? 그렇게 순순히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두고 보자고요. 저희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셨나 보네요. 결혼했다고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한 달 안에 나가. 지호, 너도 선택해라. 너도 같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집을 나와 복도로 걸어가던 중 딸 민지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더 단호하게 나가셔야 해요. 맞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지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그의 몫이다. 저는 다시는 그 여우 같은 인간과 그 집구석에게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남편과 함께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분명히 퇴거 의사를 밝혔고 퇴거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가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그들은 나갈 생각이 없었고 결국 우리는 퇴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퇴거 판결을 받았고 강제 집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법원 집행관과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 역시 우리 건물에 살고 있었기에 함께 강제 퇴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우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사돈, 어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아무리 그래도 애가 있는 집을 이렇게 내쫓으면 죄받아요. 아들도 끝까지 우리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지호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 진작 부모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선택한 결혼이었으니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우린 더는 너희 둘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앞으로 다시 이 건물에 발도 들이지 마라. 짐이 모두 옮겨지고 그들은 끝내 쫓겨나듯 우리 건물을 떠났습니다. 마음 한쪽이 아리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단호히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올 거란 걸 알기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멀쩡히 사는 듯 했지만 며느리가 점점 술에 의지하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당시 안고 있던 노름빚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빚쟁이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호는 결국 그제야 며느리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게 된 듯했습니다. 빚과 술에 시달리던 지호는 끝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날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아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지호는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과 저는 잠시 굳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호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왔냐? 내가 선택한 삶 아니었냐?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거라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다.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정말 제 눈이 가렸던 것 같아요. 지은이와의 결혼이 이렇게까지 잘못된 선택일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왜 그때 듣지 않았는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은 절대 가볍지 않아. 너는 부모를 배신하고 그 여자를 선택했어.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내가 알고는 있니? 지호는 절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지은이가 술을 끊지도 못하는 걸 보면서 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후회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너는 며느리와 장모를 우리 집에 끌어들여 우리를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했다. 그게 내가 부모에게 할 짓이었냐? 지호는 엎드린 자세로 더욱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실망시켜드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지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호야, 부모로서 널 키운 세월이 아깝다. 하지만 내가 정말 후회한다면 내 힘으로 다시 살아가면서 증명해봐라. 우리가 널 다시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이 건물은 내 발 디딜 곳이 아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몫이고 우리는 더 이상 너에게 기대도 도움도 주지 않을 거다. 지호는 절망한 얼굴로 바닥을 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걸 제 힘으로 책임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이번엔 정말 단호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화를 나누며 결심했습니다. 이 건물에 다시는 지호를 들이지 말자. 아들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렸고 부모를 등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딸 민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의지가 되어주지만 이제는 딸에게조차 전적으로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이제 자식들을 믿고 기대며 사는 노후는 제 인생에서 지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딸 민지가 든든한 힘이 되어주지만 자식에게 너무 기대는 것 역시 경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자식에게도 세상 누구에게도 제 마음과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합니다. 믿을 건 결국 나 자신뿐이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제가 만들어가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실망도 컸지만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는 제 선택의 후회는 없습니다. 여전히 비가 오는 날이면 지호가 문 앞에서 무릎 꿇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자. 오늘도 저는 그 다짐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